네, 안녕하세요, 캐럿들. 1717-0218MHz 캐럿 수면 유도 방송. 벌써 두 번째 심야 책방으로 찾아온 DJ 도겸, 겸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겸의 심야 책방 DJ 겸디. 오늘의 책은 제가 오늘 고전 소설 전래동화를 읽어드릴 건데, 제목은요 모음집이어가지고 한국 대표 고전소설이고요. 출판사는 달과 소라는 출판소에서 출판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좋은 책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캐럿들에게 책을 읽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읽어드릴 책 제목은요 토끼전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바로 읽어드릴게요. 멀고 먼 옛날, 바다에는 용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 서쪽 바다, 남쪽 바다, 북쪽 바다에 각각 용왕들이 있었습니다. 용왕은 바닷속 물고기와 물짐승들의 왕이었고, 의리의리한 용궁에 살았습니다. 산호와 진주, 수정과 오색 조개 등으로 휘황찬란하게 꾸며져 있는 용궁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용왕들은 바다를 잘 다스렸고 아름다운 용궁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동해의 용왕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병이 들어서 늘 몸이 아팠거든요. 온갖 약을 써보아도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병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하루는 용왕이 모든 신하들을 불러 의논을 했습니다. 내 병이 점점 깊어진다. 이러다가는 곧 죽게 되리라. 대대로 전해오던 왕 노릇도 못하고 죽을 생각을 하니 멍해지는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동쪽 바다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데려올 테니 진찰을 받아보십시오. 얼마 후 의원이 달려왔고 용왕은 곧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원은 용왕을 진찰한 후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의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전하의 병을 고칠 약이 없사옵니다. 용왕의 얼굴에 근심이 서렸습니다. 병을 고칠 수 없다면 머지않아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참으로 딱 한 일이로다. 내 병을 고칠 약이 정말로 없는가? 한 가지 신통한 약이 있긴 있사온데 우리 바다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대체 그게 무엇이냐? 용왕의 귀가 솔깃하여 물었습니다. 무태 사는 토끼의 간이옵니다. 살아있는 토끼의 간을 드시면 병환이 나을 것이옵니다. 용왕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병에는 살아있는 토끼의 간밖에 약이 없다하니 어서 잡아오도록 하라. 누가 산채로 토끼를 잡아오겠느냐. 신하 가운데 문어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아뢰었습니다. 제가 무트로 나가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용왕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대가 용맹한 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장하다. 토끼를 잡아와 내 목숨을 구하면 장군으로 임명하겠노라. 이때 자라가 뛰어나오더니 소리쳤습니다. 문어야! 네가 바다에서는 용감한 장수지만 무태 나가면 아무 소용없다. 사람들이 너를 잡아 요리해 먹을 텐데 두렵지도 않으냐? 문어는 화가 치밀어 올라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8개의 긴 다리를 흔들며 문어가 대답했습니다. 네가 가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너를 보면 잡아서 자라탕을 끓여 먹을 테니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자라도 지지 않았습니다. 너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구나. 물속에서도 무태서도 마음대로 나다니는 짐승은 바로 나 자라이다. 너는 물속에서만 자유롭지 못해 오르면 숨이 차 죽지 않느냐. 용왕은 자라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신하들도 모두 자라의 생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라는 용왕 앞에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소인은 재주가 없는 짐승이오나 반드시 토끼를 잡아 전하의 병환을 고치겠습니다. 정말 갸륵한지고 토끼를 잡아오면 큰 상을 내리겠노라.
왕이 그랬습니다. 토끼에 가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에 용왕은 자라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자라가 대답했습니다. 예, 전하, 꼭 잡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토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토끼의 생김새를 아는 화가를 불러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왕은 곧 이름난 화가를 불러 토끼의 생김새를 그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그림을 보니 토끼는 쫑긋한 두 귀와 동그란 눈, 짤막한 앞다리에 길쭉한 뒷다리를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자라는 토끼 그림을 받아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림이 젖지 않도록 목을 길게 늘려 한쪽에 집어넣고 다시 목을 움츠렸더니 감쪽 같았습니다. 용궁을 나온 자라는 집에 들려 식구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을 걱정하며 자라를 배웅했습니다. 무튼 위험한 곳이니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자라는 무틀 향해 넓은 바다를 헤엄쳐 갔습니다. 마침내 무태 다다라 자라는 어느 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푸른 나무들이 무성하고 울긋불긋 진달래꽃이 핀 산은 아름다웠습니다. 온갖 새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나비들은 흥에 겨워 춤을 추었습니다. 기분 좋은 봄날이었습니다. 자라는 봄 경치에 취해 한동안 넋을 잃고 있다가 목을 쓱 빼고 그림을 꺼냈습니다. 이제 토끼를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자라는 엉금엉금 기어가며 주의 깊게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속에는 참으로 많은 짐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람쥐, 너구리, 사슴, 여우, 멧돼지, 곰, 호랑이. 짐승들이 지나갈 때마다 자라는 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그림과는 달랐습니다. 자라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끼란 놈은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이 그림이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자라는 움츠린 목을 다시 한번 길게 뺐습니다. 그때 어떤 짐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두 귀는 쫑긋, 눈은 동그랗고 앞다리는 짧은데 뒷다리는 길쭉한 모습이 그림과 똑같았습니다. 찾았다! 자라는 기뻐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토끼는 폴짝폴짝 뛰어다니며 주위를 흘끔흘끔 쳐다보았습니다. 자라는 얼른 몸을 숨기고 다시 한번 그림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역시 토끼였습니다. 자라는 반가운 마음에 토끼 곁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목을 쭉 빼서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토끼 선생 아니십니까? 토끼는 두 귀를 쫑긋하며 자라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짐승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 나는 바다에 사는 자라인데 무태 사는 좋은 벗을 사귀어 보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끼 선생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아시오? 알고 말고요. 토끼 선생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겠소? 그 유명한 토끼 선생을 늘 한번 뵙고 싶었지요. 자신을 치켜 세워 주는 말에 토끼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토끼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시오? 그런데 참 희한하게 생겼군요. 세상에 태어난 온갖 짐승을 다 보았지만 댁처럼 못생긴 얼굴은 처음 봅니다. 농담이요. 그러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오. 자라는 화를 꾹 눌러 참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무태오니 경치가 아름답고 살기가 좋은 것 같소. 하지만 우리 바닷속 나라에 비하면 별것 아니군요. 에이, 설마 토끼 선생은 바닷속에 가보셨어? 아니, 아직은 안 가봤는데 바닷속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기야 합니다만 잘 되었네요. 그럼 나와 함께 바다로 갑시다. 으리으리한 용궁 구경도 하고 용왕님도 반가워하실 거요. 귀한 손님을 모시고 왔다고 후하게 대접하고 큰 선물도 내리실 겁니다. 토끼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용궁 구경에 큰 선물이라니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바다에 가본 적 없기 때문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드넓은 바다를 헤엄쳐 갈 수 있을지 걱정이요. 토끼의 마음이 움직인 것을 알고 자라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조금도 걱정 마시오. 내 등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헤엄은 내가 칠 테니까. 이거 참 미안해서. 하지만 그리해 주신다면 못 갈 곳도 없지요. 잘 생각하셨어.
갑시다 어서. 자라는 토끼의 마음이 변할세라 얼른 토끼의 팔을 끌었습니다. 이윽고 바닷가에 도착한 둘은 먼 여행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내 등에 업히시오. 토끼는 널쩍하고 딱딱한 자라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저 용궁 구경을 간다는 생각으로 신이 났습니다. 자라는 또 자라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어 가는 게 기뻐서 환호성이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토끼를 데리고 용왕님 앞에 가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녀석의 간을 드시고 꼭 병원이 나으셔야 할 텐데 그러면 나는 큰 상을 받게 될 거야. 자라는 저절로 기운이 나서 힘차게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먼 바닷길을 헤엄쳐 용궁에 도착했을 때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주와 조개껍질로 꾸민 대궐은 아름답고 으리으리했습니다. 자라는 토끼를 데리고 용궁 안으로 이기양양하게 들어갔습니다. 후한 대접과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고 여긴 토끼도 기분 좋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용왕님께 토끼 선생이 왔다고 아래고 오겠소. 자라는 토끼를 기다리게 하고 용왕에게로 가서 아래였습니다. 전하, 분부하신 대로 토끼를 산채로 잡아왔습니다. 용왕은 몹시 기뻐하며 자라를 칭찬하고는 다른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토끼를 데려오라. 용왕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달려가 토끼를 내어쌌습니다. 네가 그 토끼냐? 어서 용왕님 앞으로 가자. 토끼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힘센 물고기들에 에워싸여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용왕 앞으로 나아가니 과연 나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몹쓸 병이 들었는데 용왕 의원이 말하기를 토끼의 간을 먹어야 낫는다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무 슬퍼 말거라. 나를 위해 죽는 너에게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 용왕이 신하들을 보며 명령하였습니다. 어서 간을 꺼내라. 그러자 신하들 몇몇이 달려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토끼를 꽉 붙들었습니다. 토끼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라의 꾀에 속아 좋다고 따라온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속인 자라가 제일 미웠습니다. 아이고, 꼼짝없이 죽게 생겼구나. 내가 아무리 빠르다지만 이렇게 붙들려 있으니 도망칠 수도 없고 이렇게 벗어난다 해도 무까지 그 먼 길을 어떻게 헤엄쳐 간단 말인가. 그때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하가 막 배를 가르려는 순간 토끼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토끼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용왕이 토끼의 배를 가리려는 신하들의 손짓을 막으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왕 죽을 목숨 저 세상으로 가기 전에 한 말씀만 아뢰야겠습니다. 토끼였습니다. 내 그대를 가볍게 생각해서 허락하겠노라. 감사합니다, 전하. 제가 지금은 간이 없습니다. 간이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인고? 토끼는 원래 아침 이슬과 저녁 안개를 받아 마시고 고운 꽃과 풀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오장육부 내장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죠. 심지어 똥집과 오줌통까지 다 약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간에 좋다고 하죠. 그래서 누구나 만나기만 하면 간을 달라고 조른답니다. 하도 졸라도 저는 간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은 골짜기에 꼭꼭 감춰두지요. 제 배를 갈라도 간을 찾지 못하실 겁니다. 토끼의 말을 들은 용왕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크게 꾸짖었습니다. 발칙한 놈! 이 세상에 어떤 짐승이 간을 집어넣었다 꺼냈다 하느냐? 감히 어느 앞이라고 거짓말을. 여봐라, 저놈의 배를 갈라 당장 간을 꺼내라. 토끼는 몹시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짐승이라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귀하신 분입니다. 제 간을 먹고 전하의 병환이 나으신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바보 같은 자라 말만 해주었어도 저는 간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간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왜 간을 바치지 않겠습니까? 자라는 말하지 않았기에 간을 가져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제 간을 가져다가 약으로 쓰고 건강을 회복하옵소서.
토끼는 거침없는 말솜씨로 용왕의 비위를 살살 맞추었습니다. 용왕은 토끼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듣고 보니 옳은 말이다. 만일 토끼를 죽이면 간이 있는 곳이 어떻게 찾겠는가? 용왕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의 말을 믿겠다. 그러니 오늘은 푹 쉬고 내일 아침 자라 함께 무트로 올라가라. 가서 간을 가지고 다시 오도록 하라. 만일 간을 먹고 내가 병이 나으면 온갖 상을 내리고 큰 벼슬을 주겠노라. 용왕은 잔치를 크게 베풀어 토끼를 대접했습니다. 토끼는 생전 처음 보는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었습니다. 아름다운 용궁 구경도 하고 즐겁게 놀다가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용왕이 자신의 말을 깊이 믿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튿날 토끼는 용왕에게 인사를 올리고 신하들의 배웅을 받으며 용궁을 떠났습니다. 자라의 등에 타고 푸른 바다를 건널 때 자라가 물었습니다. 정말 간을 빼놓고 다니시오? 토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너희 바닷속 짐승들은 모르겠지만 무태 사는 짐승들은 종종 그렇게 하지. 어느덧 무태 다다랐습니다. 토끼는 이제 살았다 싶어 자라의 등에서 얼른 뛰어내렸습니다. 바다를 헤엄쳐 오느라 힘이 들었는지 자라가 기운이 없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간을 숨겨놓은 곳으로 가자. 토끼가 자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천하의 바보 같은 놈! 이 세상에 제 뱃속에 간을 꺼낼 수 있는 짐승이 어디 있느냐? 가서 너희 용왕에게 전해라. 토끼한테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갔다고. 하지만 먼저 속인 것은 네가 아니냐? 내가 속은 걸 생각하면 다리뼈를 부러뜨려주고 싶지만 참는다 내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으니 말이다. 말을 마친 토끼는 깡충깡충 뛰어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라가 있는 힘을 다해 쫓아갔지만 발빠른 토끼를 따라잡기에는 터무니없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자라는 저 멀리 달려가는 토끼의 뒷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이 일을 어쩌나. 토끼에게 그만 깜짝같이 속았구나. 토끼의 간을 얻지 못했으니 가서 전하를 어떻게 뵐까? 이제 전하의 병환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나는 못 돌아간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자라는 머리를 들어 바위에 부딪히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자라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자라가 돌아보니 자주색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습니다. 용왕을 생각하는 너의 마음이 지극하구나. 그 마음이 갸륵하여 약을 주겠으니 받아라. 노인은 소매 안에서 약을 꺼내 자라에게 건넸습니다. 자라는 약을 받고 감사의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어서 돌아가 용왕께 전하라. 자라는 기뻐하며 바닷속으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용왕은 자라가 가져온 약을 먹고 깨끗이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토끼전 끝.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캐럿들. 전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캐럿들 사랑합니다. 다같이 캐럿들 굿나잇.